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책 대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5년 동안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남과 같은 지방에는 지방 분권과 경제 회복, 지역 개발 등 과제가 쌓여 있는데도 공약이 빈약합니다. 뉴스인사이드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남 관련 공약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후보별로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표를 줄 후보들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비롯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하는 채 치르게 됐습니다. 경남의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또다시 정책과 소망을 전합니다. 저희처럼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은 임금이 더 많이 났습니다. 최저임금 빨리 1만 원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무 젊은 층들이 취업이 힘들고 앞으로 너무 구멍이 좁고 하니까 취업에 관해서 많은 정책들을 좀 펼쳐주시고. 저는 병설 유치원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엄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설 유치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에 각 후보들은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를 공약을 했는지 아직 몸에 닿질 않아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후보들의 막연한 이미지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유권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경남과 관련해 내놓은 공약은 무엇일까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넘겨주는 지방분권.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지방분권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하면서도 강조하는 점은 후보마다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약속했습니다. 또 각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40%까지 확대하고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평등관계를 강조하며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 비중을 대폭 조정하고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 소비세와 교부세 법정률을 각각 20%와 24%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후보 간에 약간의 몇 개씩 공약을 더 얹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큰 차별성이 없다라는 이제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남의 경제 공약은 어떤 것을 내놓았을까?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과 창원 산단 등 기존 산업 구조 고도화가 공통된 경제 공약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선 발주와 수주를 위한 금융공사 설립, 기술연구 등 조선산업 지원에 5조 5천억 원을, 창원공단 제조업의 ICT 융복합 혁신 지원 등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경제를 살려낸 경제 대통령, 경남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일자리 대통령, 그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조선산업 지원으로 1조 7,900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을 건설하고 소재 부품 산업 육성과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경남 분원 설립 등에 7,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상남도가 50년 먹고 살 것 준비한 것에 이어 앞으로 100년 동안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며 창원의 로봇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는 데 1조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미래 산업, 미래 일자리 경남에서 일으키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11조 2천억 원으로 오는 2020년까지 250척 이상 공공선박 발주와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연장을 하고 로봇랜드와 연계된 국책 사업을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구제 금융과 더불어 자구 노력,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다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모두 1조 9,300억 원으로 해양 플랜트 산단과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내걸었습니다.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등에 6,980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경제 공약 또한 경상남도가 추진하던 기존 전략과 유사한 점이 많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부 내륙철도, 신공항 확장, 지리산댐 건설 등 경남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도 나왔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김천 거제 간 KTX 건설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낼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더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주일 내에 남부 내륙 철도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남부 내륙 철도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남부 내륙 철도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국가 재정 투자를 강조한 반면 홍준표 후보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활주로 확장에도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김해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3,800m 이상 신규 활주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24시간 운영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활주로 확장과 24시간 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동반하므로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지리산댐 건설 공약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녹조 라떼로 대표되는 낙동강 수질 악화의 원인을 4대강 사업에서 찾고 보호 전면 개방,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직 녹조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임기 중 보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녹조의 원인은 4대강 사업 때 설치한 보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식수원 공급을 위한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는 낙동강의 수질 개선은 효과가 없다며 지리산에 식수형 다목적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관광 활성화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양산과 김해, 거제 등을 잇는 관광 휴양벨트 조성에 6,4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공약을, 홍준표 후보는 2조 900억 원을 투입해 지리산과 섬진강, 한려해상을 권역으로 하는 휴양 관광 인프라 구축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 실크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남해안의 해양 레저 관광객 유치를 위해 767억 원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서부 경남의 농업과 관광이 접목된 체험형 관광 육성에
1조 6,800억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정당에서 새롭게 제시한 맞춤형 공약도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민간 기업을 유치해 진주에 3만 8천여 명 규모의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혁신도시 시즌2, 그러니까 공기업과 공기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을 개성해서 가족들도 다 오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는 것. 자유한국당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 착공뿐만 아니라 창녕 현풍 고속국도 확장,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등 시군 연계 도로를 확충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와 지역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대선 공약에도 필량 포함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경남과학기술원과 조선 관련 국책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제1, 2, 3위의 조선소가 조선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기에 국책연구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빅데이터 지능 R&D를 추진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에 체험형 자연생태공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로 승부하겠습니다. 강력한 우파정부 수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대통합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고 미래 이끌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제가 더 좋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모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 불안한 안보, 부정부패 등 나라 안팎의 위기 상황 속에서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도약을 추진할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유권자 스스로 후보자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몇 달간 광장에 모인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기존 질서, 낡은 질서, 그다음에 적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공약을 면밀히 살피고 비교하는 경남의 유권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